흔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것처럼 그런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58%가 찬성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까지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 5월 8일 날 여론조사 공정이 여기 좀 현재 다른 여론조사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이런 여론조사들을 발표했다고 순환을 좀 겪었죠. 좌파 언론들이 여론조사 공정의 회사를 운영하는 배경에 마치 무슨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있니 어찌니 하면서 시비를 많이 그런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자, 응답자 1,009명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이다가 55.8%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가 37.4, 잘 모르겠다가 6.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에 특별감찰관을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2년 동안요 58%가 속히 임명해야 된다. 불필요한 직책임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가 29.2, 잘 모르겠다가 12.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9일 검찰총장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48.8%가 소신 있는 발언이다. 36.3%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잘 모르겠다가 14.9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작년 8월부터 문재인의 지지가 30%대를 쭉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보도해 왔고 특히 올 2월 3월에는 29.3, 29.8, 또 작년 12월에도 28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날 조사로는 33.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걸 보면 문이 최근에 20%대가 이 조사에서 3번이나 있었는데 33.2라고 하면 이렇게 문 쪽도 일정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0%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어서 문의 지지율이 지금 45에서 48구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2%가 나왔니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데요. 그런 것은 거짓이고요. 실제로 아직도 국민의 한 3분의 1은 문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훨씬 높은데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은 최근에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이 57.3이고 반대가 30.9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틈만 나면 방송이나 언론 발표 등에 국민들 다수가 58%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요, 지난 6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질문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경찰에 이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검찰은 권한이 많고 경찰은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를 질문에 다 깔고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을 좀 줘서 서로가 적정한 권한을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착각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이 검찰의 지시, 지휘, 통제 없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낼 수 있다라는 그를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진 자의 권한을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자의 것을 떼어준다라는데 반대할 사람이 재산이든 권한이든 누가 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걸 들고 여권 인사들은 이 패스트 트랙 전반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패스트 트랙 합의에 대한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가 33.9라고 지난달 25일 나온 자료를 그냥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개편된 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여야 합의 개혁 법안이라는 그런 내용이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질문을 아라고 물으면 답변도 아라고 나오고 질문을 어라고 물으면 답변도 어로 나오는 그런 장난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경찰이 자기들이 관련된 사건이나 특정 사건을 봐주려고 그냥 무혐의로 종결하면 지금은 검사들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면 그렇게 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버닝썬 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드루킹 수사 때 보면 경찰이 얼마나 우습게 노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명백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 다수는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공수처가 있다고 부패가 척결되고 공수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부패가 온 사방에 넘칩니까? 공수처 없이도 문 정권은 지난 정권의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굳이 공수처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간부를 통제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변단체나 악성민원인의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판검사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까지 다 묻겠다고 하면 설설 길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의 눈에 가시인 소신 판사들을 제거하는 데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박찬주 육군대장이 오늘 글을 실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도 군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자기를 대통령 지침에 따라 구속 수사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판검사들이 위축되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나처럼 많이 생기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박근혜 정부의 경찰청장 2명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전직 경찰청장 2명을 구속시키려 한다. 이렇게 항의하고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성은 현 정권 들어서도 어지간히 아부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경찰도 정치적이고 근데 훨씬 더 정치적으로 갖고 놀 수가 있고 뭐 청와대 파견된 민정실 이런 데 파견된 경찰들이 얼마나 정치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닝썬의 윤규건이도 얼마나 거기서 청와대의 비리를 덮는 데 열중했기에 그를 구속도 못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경찰에다가 검찰 권한을 떼주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이 대법원장 만약에 공수처가 생긴다면 공수처장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게 하고 또 아니면 아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정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라면 이것은 100% 아마 문 정권이 그야말로 검사, 판사, 경찰, 고위청을 손에 쥐고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문 정권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새로
이 당의 원내대표가 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실제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해가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 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관료 사회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두 사람 이 자리에 옆에 놓여 있던 방송국 마이크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어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을지로위원회라고 민주당에 있죠. 을을 지향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그래서 서민들을 생각한다는 이런 이 자리에 지금 만들은 지 6주년이다 해서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인영이가 이제 새로 뽑히고 했으니 덕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거는 제가 다 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자 김수현이가 그건 해주셔야 해요. 진짜 저도 2년이 아니고 마치 4년 같아요, 정부가. 이러면서 이 관료들이 비협조하고 복지부동이고 이래서 이 정권이 마치 지난 2년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사례를 이야기하며, 새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이렇게 추진되다가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버스들 52시간 때문에 임금을 더 올리니 어쩌니 하는 파업 사태도 그렇게 해서 벌어졌다고 둘이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가 투기 사태로 그냥 청문회를 하다가 낙마해서 사실상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공석이고, 있는 사람도 일을 안 하고 새로 올 사람은 셋업돼 버리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지금 장난을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스 총파업이 올 동안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7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52시간을 지금 훨씬 넘게 일을 하는데 52시간을 이렇게 한다면 돈을 더 올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인영은 잠깐 틈만 주면 관료들이 엉뚱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막말을 하다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알고 대화를 중단했는데, 이거 녹음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 하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무원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성과가 부진하다고, 당청 2년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규제개혁 등 복지 부동으로 대통령 강조 사항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관료들은 국회에서 다 막히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덮어세우냐. 적폐청산 탓에 제대로 소신껏 관료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권의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적으로 돌리면 곤란하니 확산을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요,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이런 호황이 왔다가 이제 끝나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해놓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춰서 이 호황일 때 그래서 불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벌써 마이너스로 되고 부동산 폭락이나 세금 소비 절벽이 눈앞인데, 지금 정권이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이 무슨 청년 실업률이 별거 아니다, 무슨 소득주도 성장으로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다라고 말을 한 이런 내용들이
그때 문재인을 만나러 갔던 송옥은이 오늘 중앙일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5월에 청와대는 쾌청했고 곱게 단장한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건의대처럼 도열한 길을 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야말로 이 청와대의 모양은 굉장히 권위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 이런 상황에서 상소문 하나 들고 사회 원로들이 등청을 해도 됐는데 무슨 말을 해도 면책이 되는 홍문관 회의였다고나 할까. 조선시대 같으면 아랫기는 항공하오나로 마감하는 그런 업소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송옥은 교수가 이 원로와의 대화를 지금 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5월 2일인가 갔다 왔죠. 실제로 분위기가 그랬다. 원로들은 노련했고 사욕이 없었고 시간만 모자랐을 뿐 후사가 두려워 말을 아끼지는 않았다. 군주안이 대통령도 진지하게 경청을 했는데 대통령의 마음의 행로는 어떨까? 그걸 읽고 싶었다. 대통령 표정이 솔직했다. 어느 관상학자가 소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소우. 그래서 노무현 비서실장 때도 너무 진지해서 탈이었는데 그런데 어두웠다. 정치가 힘들다라는 모두 발언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실렸다. 북한이 강짜를 부리고 미국의 호응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한국당도 거리를 나갔고 협치는 끝장이 났다라는 낭패감도 있고 피로감이 역력했다. 진지하고 솔직한 기질은 놓치지 못하는가? 표정 연출을 할 수 없는가? 원로 자문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열간 통계가 시정의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알려줄 사람도 원로다. 지난 KBS와의 대담에서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수치들이 얼마나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 칠 사람이 있겠느냐. 가슴 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가구 소득 격차, 청년 체감 실업률 역대 최고, 경제 성장률과 설비 투자율이 바닥을 치는 현실을 제쳐두고 살짝 고개를 든 경제 지표를 보라고 했다. 말 속에는 결기가 서늘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은 완결되어야 하고 타협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이 생명세대가 그 전위대가 결집한 청와대는 단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의 우려가 많아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쓰려 했는데 고심 끝에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쓸라 했는데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 혼란과 적폐 공포가 다 누구 탓인데 지금 관료들한테 책임을 돌리는가? 정말 기가 차고요. 버스 대란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다 예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전국 10개 버스 노조가 이 서울, 경기, 부산 등요 15일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9만 5천 명 중에 4만 명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2만 대가 운행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 사업장은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중공영제인데 그런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 이보다 더 못한 더 일하고 임금도 덜 받는 5만 5천 명도 7월 6월 총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52시간이 되면 버스 기사들이요 월급이 줄어서 100만 원이 깎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많이 함으로써 버스 기사들이 한 350 이 정도 받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버스 회사들은 신규 채용 등으로 또 사람을 더 써야 돼요. 52시간을 넘어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또 온전한 월급을 줘야 되니까 돈은 또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이런 지금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특례 업종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도외시한 채 정권이 밀어붙이다가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전국 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 월급을 현행 수준으로 주고 또 현행 수준으로 노선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더 채용하게 될 경우 1조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다가 이제서 이 호들갑을 뜨는 겁니까? 자, 그래서 문 정권이 공수처를 마치 부패 척결 기구처럼 국민들에게 호도시키고, 무지한 국민들에게요. 또 공무원들의 지금 복지 부동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면서 이런 버스 파업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뭐 베냉인가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그 납치됐던 사람은 프랑스 특공대가 구출하기 전에는 납치된 줄도 몰랐다지 않습니까?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은 구출해 왔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공무원 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버스 파업만 이러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분열과 문제의 근원을 이 김수현이니 문재인이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공무원 탓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을 갖다가 바보로 만들어서 공수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봅시다.